이번 시간에는 경매 세금과 관련된 두 번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니까요. 경매 대상 물건은 A주택이고요. 23년 1월 5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으신 분은 갑이시고요. 갑이 낙찰을 받았고 경락가액은 30억이네요. 그리고 23년 1월 27일에 경락가액 모두 완납하셨습니다. 이걸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 물건에 유치권자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게 적법한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를 했습니다. 5억 원을 변제를 했네요. 이 5억 원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A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먼저 살펴보면요.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한 간접 비용과 그리고 직접 비용의 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접 비용으로는 관련돼서 30억 경납받은 이 30억이 발생을 한 거고요. 자, 적법하게 성립된 유치권에 대한 해소 비용,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취득 관련 비용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치권자는 이 경락인 갑에 대해서 본인의 그 채권, 이거를 변제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는데 본인의 그 채권이 다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그 목적물인 이 부동산, 여기서는 이제 A주택이겠죠. 이 A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인도 사실상 유치물을 본인이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적법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경락인도 그 인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성립된 유치권을 해소할 수밖에 없죠. 이 해소 비용은 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적법한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적법하게 성립된 유치권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이 된 비용들을 과세 표준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은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취득이랑 관련된 게 아니고 점유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분의 명도를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떠냐?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법에서 열관 항목에 한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법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 매수인이 이 적법한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질 거래 가액이다 이렇게 봐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유치권자에게 이 변제한 5억을 당초 원래 채무자는 이 전 소유자였죠. 이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부분은 유치권에 관련돼서 내가 이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이 부분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나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건데요. 이 유치권이 적법한 유치권자이냐, 유치권자가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적법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그 유치권자는 경매를 받으신 분에게 본인의 채권을 변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해당 그 유치의 대상이 됐던 그 부동산 자체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경매를 받았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점유를 할 수도 없고 사용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라면 내가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도 취득이랑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도 포함이 되고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도 포함이 됩니다. 단 전제가 있었죠. 원래 이 유치권자에 대한 그 채권 채무는 이 경락을 받으신 갑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전 소유자인 이 A주택의 전 소유자와 유치권자의 채권 채무 관계였는데 내가 대신 변제를 해주는 상황인 거죠. 경매를 받은 내가 대신 변제를 해주면서 나는 변제를 해주는 대신에 전 소유자에게 부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자, 근데 그 전 소유자가 물건이 지금 경매로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상권을 청구해서 회수될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이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상권을 행사해서 부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취득세 과세 표준에도 포함이 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 경비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에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 사람에게 즉 그 법적인 지급 없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불법 점유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원활하게 내가 점유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매를 받은 다음에 원활한 점유를 위해서 합의금을 지급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지급 없이 내가 지급한 부분은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해당이 안 된다.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낙찰받은 후에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에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는 얼마가 반영이 되는지 그 반영 여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